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37%의 교인들이 팬데믹 중에도 소그룹 성경 공부에 참여하거나 리드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라이프웨이가 새로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팬데믹으로 대면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의 숫자는 줄었지만 개인적인 성경 공부는 계속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이 유행하기 전인 2020년 1월 교인 중 5사람 중 3사람 혹은 59%가 소그룹에 참여하거나 이끌었고 2021년에는 이 숫자가 37%로 감소했습니다. 이 중 29%는 교회가 소그룹 성경 공부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34%는 제공했다 하더라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실망을 나타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종교 자유를 강조도 하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양도 불가능한 권리위원회라는 영광스러운 업적을 부인했더라며 실망을 표명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폼페이오 전 장관은 국무장관 시절 종교 자유를 우선순위에 두었고 전 세계적으로 발전했더라며 우리는 많은 곳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고 우리는 종교 자유를 지원하는 놀라운 인권 인프라를 구축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버티 대학이 젤리 파월 주니어 전 총장을 상대로 $10,000,000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최대 기독교 대학 중 하나인 리버티 대학교가 전 총장이며 설립자의 아들인 젤리 파월 주니어가 계약 위반과 대학 이사회를 오도하려 했다는 이유를 들어 $10,000,000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파월 주니어 전 총장은 수년째 논란이 되어온 도널드 트럼프 지지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의혹으로 지난해 8월 리버티 대학 총장직을 사임한 바 있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데릭 쇼빈의 유죄 판결이 나오기 불과 25분 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에서 경찰관 총격에 16살 흑인 소녀 마키아 브라이언트가 사망된 데 대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녀가 칼을 들고 두 사람을 찌르려 해서 총을 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함께 공개한 바디캠 영상에는 소녀가 칼을 들고 있었는지 여부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과연 소녀가 죽어야 했는지 콜럼버스 시장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에는 경찰이 주택가에 도착하자마자 소녀가 한 사람을 넘어뜨린 뒤 또 다른 사람을 향해 덤벼드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꼼짝 말라고 외치면서 소녀에게 총 4발을 쐈고 총을 맞고 쓰러진 소녀의 옆에는 주방용 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어제 코비드 백신 문제와 관련해 자국 우선 공급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인 데다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면역 효과를 보강하기 위한 추가 접종인 일명 부스터샷도 검토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내 미국 내 백신 접종 2억 회를 기록한 데 대해 자축 회견을 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 주재 화상 세계기후 정상회의 개회를 앞두고 미국 온실가스 감축 새 목표치를 공표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 생산 배출을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50에서 52% 감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2005년에 반에 해당하는 양만큼만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생산하고 배출한다는 목표입니다. 지난 화요일 오로라의 마리아노에서 모더나 백신 2차 접종을 받을 예정이었던 8명의 사람이 대신 화이자 백신이 투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잘못된 백신을 투여받은 그룹에 속한 잽 체니와 그의 아들은 모더나 백신 확인 카드를 줬는데 어떻게 화이자 백신을 줄 수 있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리아노 스테베니는 성명에서 CDC와 일리노이 주 공중보건부에 이를 보고했으며 우리 팀은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고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자에 대한 부작용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며 영향을 받은 모든 환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환자들의 이해에 감사드리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네퍼빌 학군에서 7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격리됐다고 언론이 어제 학군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핫스팟으로 떠오른 네퍼빌 커뮤니티의 203학군 코비드 대시보드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주간에 2명의 직원과 함께 424명의 고등학생, 87명의 중학생, 196명의 초등학생을 포함한 707명이 격리됐습니다. 학교 측은 격리 이유에 대해 학교나 학교 밖에서 코비드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과의 긴밀한 접촉, 가족 구성원 간 접촉을 들었으며 여행 지침으로 인한 격리 또는 가족이 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선택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14만 건 이상의 백신 예방 접종과 함께 2,765건의 신규 확진 사례와 28건의 추가 사망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주 누적 확진자는 130만 9,552명, 누적 사망자는 24,018명입니다. 주 전체 양성률은 전날과 동일한 3.8%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의 석방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의 시위가 현지 시간 21일 러시아 전역에서 열렸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 우려가 제기된 그를 석방하라는 시위대는 수도 모스크바와 전국 20여 도시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나발리에게 자유를, 푸틴은 도둑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서 100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53명이 탑승한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 난갈라함이 발리섬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지 이틀째 접어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 당국은 최대 잠수 가능 깊이가 200여 미터인 난갈라함이 해저 600에서 700m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다고 밝혀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해군 발표 등에 따르면 난갈라함은 지난 21일 새벽 3시경 발리 해역에서 어뢰 훈련을 위해 잠수한 뒤 연락이 끊겼고 그로부터 24시간이 넘게 지났습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늘도 700명대로 지난 1월 첫 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백신 수급 비판에 대해 이미 충분한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다며 추가 확보를 위해 신규 백신 개발 동향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 보이는 가운데 오전에 30도대 쌀쌀한 날씨 보이다 오후에는 기온이 50도대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56도, 밤 최저 기온 43도,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고 한때 맑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57도, 밤 최저 기온 45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